육강서부터는 이제 가사로 당연히 바뀌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길어진다. 좀 길어지고 일단은 이제 먼저 볼 작품은 제목이 만분가라고 되어 있지. 만분가. 이렇게 끼운 거야? 택시가 안 됐어. 택시가 안 됐어. 자, 만분가 한번 이어서 진행하면 합시다. 다른 학원 들었다 오는 거야? 아니요, 집에서. 시가 좀 일찍 나오지. 시간이 몇 개야? 시험 때리는데 늦고. 그리고 되게 놀라운 사실이 옆에 건물 있잖아. 아까 밥 먹기 전까지 그냥 철골 뼈대가 있었거든. 밥 먹었더니 벽도 올라갔어. 깜짝 놀랐어. 나 처음에 골목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 기술이 대박이야. 분명히 철골을 입는 거 보고 밥 먹으러 갔는데 오니까 벽돌이 다 쌓이더라고. 깜짝 놀랐어. 자, 먹어보고. 자, 여튼 만분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만분가는 제목을 가만히 보면 분함이야. 분함. 분함이 누구랑 억울함. 이런 게 이제 분의 의미고, 망이라는 거는 가득 찼다고 뜻인 거예요. 가득 찼다. 그래서 분함과 억울함으로 가득 찬 노래라는 게 일단은 만분가라는 제목의 뜻이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게 제목이 이유가 이 작품은 유배가사지. 이 작품은 유배가사. 그래서 유배가서 쓴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 무죄야, 나 결백해, 나 억울해 이런 어떤 정서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차례차례 하나씩 내용 보면서 자, 추가되는 특징들도 한번 정리보도록 할 테니까 자, 우리 본문 한번 이제 들어가서 봅시다. 자, 일단 들어가면 천상배곡경 시기를 어딘가 있다. 자, 천상배곡경 네모이죠. 천상배곡경. 배곡경은 좀 낯이 익는 소리이지 않을까 싶은데 배곡경. 옥황상제가 주구하는 이제 그 궁궐이지, 궁궐. 옥황상제 궁궐이다 생각하면 돼요. 옥황상제 궁궐 배경 배곡경. 작품에 따라서는 배곡루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배곡경, 배곡루 같은 거다. 그런데 이제 쟤들이 나왔다는 뜻은 일단 옥황상제는 우리가 누구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되거든. 하나님. 그러면 여기는 어디다? 천상계죠. 천상계. 그러면 화자가 있는 곳은 여기는 인간성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는 그럼 인간계야. 지상계, 인간계 이렇게 부르지. 자, 그러면 천상계랑 지상계 이렇게 두 개 뭐가 설정되어 보여? 이원적 공간 구조가 설정돼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 구조가 두 개로 설정되었을 때, 자, 이원적 공간 구조의 특징이 바로 뭐다? 천상계랑 지상계 간에 뭐 연결이지. 그치? 그래서 천상계랑 지상계는 인물, 사건이 지속이 돼. 즉, 천상계에 있었던 인물 관계나 사건은 지상계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말을 우리가 해? 적강 모티프라는 말을 여기서 하는 거지? 적강 모티프라는 얘기. 적강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죄를 짓고 쫓겨 내려가다가 적강이다. 죄를 짓고 쫓겨가는 거. 죄를 짓고 쫓겨나는 게 그게 적강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천상계에 살던 사람이야. 여기 살던 사람은 아니겠지, 천상계니까. 천상계에 살던 신성이 원래는. 그런데 뭔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짓고 어디로 쫓겨난다? 지상계로 쫓겨나는 거지. 인간이 되는 인간이. 그래서 이 구조를 뭐라 그래? 적강구조, 적강모티브라고 그러는 거지. 보통은 여기 사는 게 좋은 거잖아. 그치? 신성으로 살면 뭐가 없을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겪어야 될 생로 병사의 과정 안 겪잖아, 여기를. 지금처럼 대학 간다고 대가리 아프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잖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게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선 노릇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쌤도 지금 이러고 있지만 쌤 장래희망이 뭐하라 그래서 참아. 쌤 장래희망. 나는 장래희망 없으면 안 되는 날이 있어. 장래희망? 뽀로로야. 나의 장래희망은 뽀로로지. 뽀로로는 뭐 할 수 있는 애야? 노는 게 제일 좋은 애지. 그래서 계속 놀고 싶어. 지금 힘들잖아. 힘들어. 오늘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 수업하고 있어서 힘들 거야. 그래서 다 때려치고 뽀로로가 되고 싶어. 뽀로로가. 그래서 향후 한 2, 3년 내로는 뽀로로가 꼭 되고자 하는 게 내 꿈이다. 뽀로로가 돼서 놀러만 다녀도 놀러만 여기서. 자, 그런 삶을 살다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로병사 다 거치고 중간중간마다 이런 일들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뭐다? 버리는 거야. 그 자체가. 그래서 쫓겨나는 그런 구조, 적방이 나타나게 되고 자, 그때 천상에서는 어떤 인물 관계나 사건 등은 지상기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게 그 적방 특징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 지금 천상 배곡경 나온 거 요 딱 큰 단어 요 딱 큰 거 통해서 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싹 다. 이건 항상 고전에서는 정해진 패턴이지. 패턴이야. 자, 그럼 이어서 천상배곡경 11호 어딘가. 오색은 깊은 곳에 잡청전이 가렸으니 그랬네. 그래서 잡청전이 가렸다 그랬으니까 문맥상. 배곡경하고 잡청전은 어떤 의미일까? 서로 같은 의미야. 왜? 지금 이 사람은 천상배곡경에서 쫓겨내려온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 지금. 맞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천상배곡을 갈 수가 있어 없어? 여기서는 갈 수가 있어 없어? 이제 더 이상 못 간단 말이야. 가려서 안 보여. 그래서 이 화면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가리고 있는 게 뭐래? 가리고 있는 게 뭐래? 가리고 있는 게 그게 오색뿐이래잖아. 오색은 깊은 곳에 그랬잖아. 오색을 세모해 그럼 5가지 색상의 구름이야. 5 colors cloud. 오케이? 5가지 색상의 구름이 가려져가지고 뭐가 안 보여? 자청전이 안 보이는 거라고. 따라서 오색으로 기는 뭐지? 장애물이야, 장애물. 누구랑? 화자랑 그 다음에 천상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거주하는 자청전도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이러고 있는 거지. 자, 천문구말리를 꿈에라도 갈동말동을 했네. 자, 천문구말리, 구말리에 대한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배곡경, 자청전, 그 다음에 천문구말리 다 같은 의미인 거지. 다 같은 의미야. 다 같은 의미. 자, 그래서 천문구말리를 꿈에라도 갈동말동. 결국은 이제 꿈을 꾸어서라도 갈 듯 말 듯하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구말리라는 것도 결국은 자 여기는 옥황상제가 있고 화자가 여기 있다 하지만 이게 작품상에서 천상 이상의 구조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옥황상제를 누구로 보고 이거 아까 우리 유배가사를 했잖아. 누구로 보고 이걸 이제 임금으로 보고 그 다음 자 이 임금에게 충고했던 신하의 모습이 바로 하나의 모습일 거란 말이야. 그죠?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자 그런 노래로 우리가 봐야 되겠지. 그래서 신하된 자가 임금을 노래하는 거 우리 이거 뭐라고 그러고 이거를 충신 연주 지사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우리 만분가가 충신 연주 지사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 그러나 그리워하긴 하지만 그리워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로는 뭐가 됐다 서로 떨어져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게 뭐가 나타나 있어? 구말리라고 하는 거리 개념으로 드러나는 거고 요 구말리라는 게 결국은 임과 화자 사이에 뭐다? 거리감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꿈에서라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꿈에서라도 갈 듯 갈동말동한 그 정도의 거리를 지금 두 사람은 놓였다. 이런 게 구말 속에 담기는 의미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 번 변화하여 그랬네. 차라리 죽어서 억만 번이나 내가 모습이 바뀌어서 남산 늦은 몸에 두견새 넋이여. 자, 두견새 내용을 주고, 자, 두견새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다. 두견새는 지난주에도 나온 것 같은데, 자, 두견새는 좀 얘기를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 두견새. 자, 두견새는 한의 정서, 대상적 분위기,
자아내는 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름이 얘만 알면 안 된다고 했어. 왜? 얘는 이름이 많다고 그랬지. 접동새, 소적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장하규, 또 불여귀, 또 귀촉도. 자, 내가 무슨 조류학자도 아니고 뭔 새 이름 저렇게 읊어내고 있냐? 그러면 안 되고 다 같은 새야. 다 같은 새인데 얘는 울음소리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붙었다고 내가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 이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그제서야 요설 얘기가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수업 끝나면 숙제야. 두견새 울음소리 들어보기. 예전에 쌤이 컨디션 좋았을 때는 성대모사 해줬거든. 싱크율 95%야. 똑같았어. 근데 수업 만들면서 목이 마시간에 따라서 이제는 성대모사가 안 통해.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지만 여하튼 이 울음소리 들으면 너무 구슬프게 들려. 너무 슬프게 들려 울음소리가.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새는 뭔가 사연이 있어서 뭔가 가슴 풀지 못한 한을 지니고 죽었던 누군가가 저 새가 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문제는 그 새의 울음소리가 너무 처량해서야. 그래서 각각의 이름들이 많은 이유는 이 이름 개수만큼 이 새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근데 그 이야기의 공통점은 전부 다 한을 품고 죽은 누군가가 죽어서 얘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야기 내용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 것이 결국은 같은 동일한. 이해됐지? 자, 그러면 지금 두견새 이런 거다라는 걸 알아두고 지금 화자도 그러지. 내가 억만번 변화해서 뭐가 되겠다고? 두견새 넋이 되겠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 시도 마찬가지야. 이 두견새를 통해서 화자는 자신의 가슴을 아직 풀지 못한 정서인 한의 정서를 드러낸과 동시에 이 두견새는 누구이? 바로 화자의 화자의 형신. 좀 의미는 다른데 분신, 화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같은 의미 묻는다. 결국 화자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그 대상이 바로 두견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포인트겠지. 자, 그래서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 넋이 되겠다. 이런 말 한 거고. 이화 가지 위에 밤낮에 울면 그랬다. 이화도 우리 저번에 나왔는데 이화는 무슨 꽃이야? 이화는 백꽃이었거든. 백꽃. 이화는 백꽃이었어. 백꽃. 그리고 백꽃이 나오게 되면은 연상되는 거 두 가지 아울러 기억하라고 했고 백꽃은 첫 번째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임과 동시에 자 백꽃은 흰색의 이미지인데 백색 이미지인데 이게 상당히 애상적이다. 애상적인 분위기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흰색 이미지다. 그래서 이화는 우리 고전에서 자주 나오는 소재고 그래서 이화가 등장하게 되면 두 가지가 아울러 파악이 돼야 돼. 일단 봄이구나. 그다음 흰색 이미지가 드러나는데 이게 좀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 두견새랑 이화가 자동 연결이 되지. 그리고 지난주에 3강이었나? 3강에 시조의 이화가 나온 적이 있었어. 그때 이 설명 똑같이 했다. 자, 아울러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저게 얼마나 잘 나온 소재냐면 이화의 이름 갖고 있는 대학도 있잖아. 이화여자대학. 혹시 가고 싶은 사람 인지 모르겠는데 찾아가고 싶어? 기준에 혹시 상관없어? 200? 괜찮은데 200? 이화여자대학교. 예전에는 남학생 한 명씩 뽑았는데 무용학과. 이거 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요새는 그거 안 뽑는데. 요새는 그냥 여자들끼리 다 하는데. 예전에 무슨 드라마 중에서 나는 그거 빵 터졌는데 하나도 안 아픈가 봐. 어떤 외국인이 그러니까 필리핀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도 그렇지만 여기 한글이 아니잖아. 뭐가 적혀 있는 게. 근데 이거 뜻 다 알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한글로 뭐라 적혀 있는데 그게 뭔 뜻이 모르고 읽고 있어. 근데 뭐라고 하면 이화여대 아웃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아웃이가 뭔지 알지? 학군단. 대학에서 남학생들이 군대 생활을 장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3학기 때부터 군사훈련 같이 받으면서 한 게 있어요. 제복 입고 다니고 모자 쓰고 뭐 가방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이러고 학교에서 들고 다니는 새끼들이 있어. 뭐 지네 선배들 만나면 필승 존나 시끄럽게 떠는 애들이 있다고. 걔네 학군단이거든. 여대는 학군단이 없어. 근데 이화여대 아웃이지. 이게 적힌 걸 입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보고 빵 터졌었는데 그걸 보고 별 느낌이 감흥이 없나 보더라고. 그래서 몰라서 그런가 아니면 어떤 그 감각이 좀 많이 달라졌나 약간 고민도 좀 되던데. 여하튼 이화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쓰여. 이화는. 자, 다시 본문이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위에 밤낮에 못 울면 삼청동 안에 하늘 구름 되어 오르네. 자, 구름도 동그라미 합시다. 자, 첫 번째 try가 있었지. 뭐가 되겠다? 적동세, 두견세를 했지 참. 두견세에 넋이겠다는 첫 번째 시도가 있었어. 도전! 그런데 어떻게? 성공하면 상관없는 건데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만점 확률이잖아.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No. Second try. 두 번째 도전할 거야. 자, 그게 뭐가 되는 거라고? 구름대로. Understand? 첫 번째 시도는 두견세야. 성공하면 괜찮아. 근데 실패했을 때. 두 번째는 뭐가 되겠다? 구름이 되겠다. 그럼 구름이나 두견세나 기능 똑같이 지금. 똑같아. 자, 그래서 삼청동 안에 저문 하늘 구름이 돼요. 바람에 흩날려서 잠이궁에 날아올라. 잠이궁, 뭐 궁궐 이름 나온 거 보니까. 자, 이거 앞에 나왔던 옥황상제 궁궐을 또 지칭하는 말 같지. 자, 천상대국경, 자청정, 그 다음에 또 뭐 천문, 분할리 이런 거에 이어서 지금 네 번째 잠이궁 이런 거 나오고 있다, 그지? 자, 그래서 바람이 흩날려 잠이궁에 날아올라. 옥황 향한 전에 지척에 나가 앉아. 그래서 옥황이 아까 말했던 옥황상제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향하는 그냥 상인데, 향은 상이야. 자, 그 앞에 지척 가까이 나가 앉아서 흉중에 쌓인 말씀 실컷 아를 이라. 흉중은 가슴이잖아. 가슴 속이잖아. 가슴 속에 쌓인 말씀을 실컷 말하고 싶다. 아를 이라. 그렇게 이제 다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뭔가 시도하게 되면 성공 확률은 50, 50인가 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도 요거 해서 성공 못하면 구름 하면은 요거는 100% 성공하나 봐. 그래서 두견세로 해서 안 되면 구름이 되어서 둘 중 어쨌든 하나가 되어서 결국 뭐 하겠다는 얘기야. 여기 가겠다는 얘기야. 결국 여기 가겠다. 그치? 여기를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이는 게 두견세하고 구름이야. 맞아? 자, 그러면 바람은 뭐야? 바람. 두견세는 지가 날 수 있잖아. 근데 구름은 지가 알아서 못 움직이지. 바람이 불어줘야 구름이 움직이거든. 그러면 바람은 구름으로 하여금 하늘이 갖게 만들어주는 뭐? 매개체겠네, 매개체. 그래서 구름의 기능은 매개체, 바람의 기능은 매개체겠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를 첫 번째 덩어리로 끊어줄게. 여기까지를 첫 번째 덩어리로 끊고, 주로 뭐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옥황상제 궁궐에 내가 꼭 가겠다지. 꼭 가서 어떻게든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 즉 흉주에 쓰인 말씀 네모가 되어 있는데 흉주에 쓰인 말씀 내용이 뭘까?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이거지. 억울함, 분함, 원통함 이런 게 원통함, 억울함, 분함 이런 게 흉주에 쌓인 말씀의 내용일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묶음. 여기까지다. 자, 원통함과 억울함을 님한테 하소연하고자 한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아. 한 덩어리로. 맞니?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내용도 한번 가보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감탄사 뭐지? 감탄사. 감탄사가 보이니까 아무래도 감탄사 때문에 타자의 정서가 좀 더 강하게 드러나니까 명탄적 표현이 일단 보인다라고 봐야 되겠지. 감탄사는 명탄이랑 이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 관련해서 또 하나 설명을 하면 이거는 개념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고전시가 할 때마다 쓰는 이야기잖아. 고전시가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고전시가에서 표현법 관련해서 선택지들이 이제 많이 인용이 되고 자, 그 표현법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고전시가의 3대 표현이다. 라고 한다면 서리법, 영탐법, 백구법인데 얘네들은 사용하지 않는 작품을 찾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선택지에서 저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면 일단 얘들은 맞을 거야 라고 하고 지나가도 된다 그랬어.
그리고 다른 선택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답이 없으면 여기서 답을 찾는 거지만, 웬만해서는 이것들은 다 맞는 거다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 지금 영탕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영탕법은 지금처럼 감탄사를 쓰거나, 그 다음에 감탄형 종결 어미를 쓰는 경우가 제일 많지. 그래서 감탄형 종결 어미가 이제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이게 감탄형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뭐 알아 이런 거 있잖아. 뭐뭐 알아 어라 이런 거. 뭐뭐 알아 어라 이런 거. 아 좋아라 이런 거 있잖아. 뭐뭐 알아 어라 아 좋아라 뭐 이런 거. 이런 건 누가 봐도 명백한 감탄형 종결 어미거든. 뭐뭐 하는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뭐뭐 하는요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있고 뭐뭐 하는가 이렇게 끝나는 게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감탄형으로 보기도 하지만 뭐로 보기도 하냐면 의문형 종결어미로 보기도 하거든. 그러면 얘들을 의문형 종결어미로 본다는 뜻은 얘를 사용된 거를 뭐로 본다는 얘기냐면 서리법으로 본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실제로 서리법이 사용되면 영탄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자동이야. 오토매틱이다. 서리가 쓰이면 영탄으로 그냥 갈 수가 없어. 개념상 그래. 그러니까 저 세 개는 묶어서 그냥 다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감탄사가 보였기 때문에 영탄적 표현이 쓰였다. 영탄법 쓰였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굳이 안 보여도 썼을 거예요. 왜? 도전이니까. 이렇게 가는 게 합리적이지. 자, 이건 개념 관련 얘기라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자, 이는 몸이 천지가 느끼나니 일단 얘기했다. 그다음 황하수 막다마는 초객의 후신이다. 자, 초객의 후신, 초객에다가 네모. 그래서 초객은 밑에 뜻이 없지만 이게 이제 한 번에 묶어서 왔거든요. 한 번에. 자, 어쨌든 초객 나왔고, 그다음 상심도 한이었고, 가태부에 넣으시는 거 가태부도 네모하고, 자, 그다음 한성호 웬일인가? 형강은 고향이라. 10년을 유락함이 백고와 것이되어 함께 놀자 했더니 어른듯 괴는듯 남다른 님을 만나 금화성 대옥강의 꿈조차도 향기롭다. 자, 일단 여기까지 끊고 이제 가볼게. 자, 그럼 다시 먼저 초객하고 가태부가 네모했지? 얘들 설명부터 한번 해보면 초객과 가태부인데, 자, 두 사람 모두 중국 사람이야. 그러면 다시 또 뭐 했다? 중국 고사를 인용했다. 얘도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네.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고. 자, 그럼 아까 종시가에서 나오던 중국 사람들은 효자를 대표했던 사람들이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충신이야, 충신. 이 사람들은 충신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바로 자 초계, 불원이라는 사람하고 가태부, 갑이라는 사람이거든. 충신이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보자고.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황하수가 막다마는 초객이 고신인가 하고 일단 의문형으로 끝났지. 그 다음 상심도 한이었고 가태부 없이는가 하고 의문으로 끝났지. 자, 그러면 두 개 묶어버려. 두 개 묶어버리면 자, 두 개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배열되고 있는 자, 표현법상 대꾸법이야. 그치? 표현상 대꾸법이야.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배열된 대꾸법이야. 그 다음 초기계 후신인가? 가태부의 넋인가? 지금 이랬지? 누가? 하자. 내가. 오케이? 그러면 나는 초기계 후계이면서 가태부가 다시 살아난 가태부의 영혼이 돼. 그렇다면 초계 가태부 환자 사이에는 뭐가 성립해? 이퀄 관계가 성립하지. 즉
이 사람들이 중국을 대표하는 충신들이라면 화자 또한 이 사람과 똑같은 뭐다? 충신이다 그 얘기야. 다시 그러면 나는 충신이잖아. 그럼 충신이 유배 오는 거 돼 안 돼? 안 되잖아. 충신이 유배면 안 되거든. 그런데 충신인 내가 유배를 와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게 결국 화자가 뭐한 이유, 이게 바로 억울하고, 억울하고 나는 결백해, 원통하고, 이런 것의 이유지. 왜 충신인 내가, 지금처럼 유배를 와 있어야 되느냐. 오케이? 그래서 구런이는 그러니까 초객이라는 사람은 황하에 이제 몸을 던져 자살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충신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위도 마찬가지로 충신 대표하는 인물이긴 한데, 여하튼 초객과 가택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도 이들과 똑같은 누구나 충신이었고, 충신이기 때문에 뭐가 많은 거다. 현재는 이런 거 하지만 결국 이런 게 뭐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게 결국은 충신이 겪어지는 하나의 고난인 거지. 고난 겪지 않는 충신은 없지. 그래서 초객도 물에 빠져 죽어버렸고, 가태부도 상심이 끝이 없었던 거야. 걱정이 끝이 없었던 거지. 그거는 충신으로서 겪어지는 일종의 어떤 과정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자, 그래서 두 줄 대꾸를 통해서 자신도 예전에 초객과 가태부처럼 충신이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억울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숨은 웬일인가 한숨 나지. 자, 형강 고향이라 그래서 화자의 고향인 것 같아. 형강이 10년을 놀았어. 그랬더니 백부와 버시대요. 한번 찍어볼래? 백부와 버시대요. 자, 백부도 우리 고전에 많이 나오니까. 자, 백부는 갈매기와 백부 아니니. 백부는 갈매기거든. 백부는 갈매기고, 백부가 나오게 되면 요거 갈매기. 백부가 나오게 되면 요거 뭐랑 연결되지? 물알체. 물알체. 그래서 지금 무슨 표현이 나왔어? 백부와 벗이 되었다. 자연물 갈매기랑 친구가 되었다. 이런 얘기 자체가 바로 화자가 현재 10년 동안 즐겼던 물알제 경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알제라는 게 화자가 원해서는 아니었겠지, 그지? 유배는 주로 어디를 가? 유배는 주로 저기 남쪽 섬으로 가는가 아니면 저 북쪽 산속으로 가는가. 어쨌든 간 뭐랑 멀어져? 도시랑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에 가까워져? 자연과 가까워지는 거지. 내가 싫어도 자연 신호해야 돼. 내가 싫어도. 그러면 10년이라는 게 현재 화자가 하고 있는 유배 생활. 현재 10년째 유배 생활 중. 그래서 자유란 타이반으로 뭐 하고 있는 중? 자연 침해하고 있는 중.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자, 해서 백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르는 듯 괴는 듯 어르는 듯 아양 부리는 듯 괴는 듯 사랑하는 듯 괴는 사랑하다니까. 그래서 아양 부리는 듯 사랑하는 듯 남다른 힘을 만나 금화성 대곡당의 꿈조차도 향기롭다 그랬네. 자, 그러면 금화성 대곡당. 자, 여기 동그라미 해주고 자, 어쨌든 남다른 임을 만났대. 그러니까 임은 남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인물이라 뜻이겠네. 자, 그래서 남다른 임을 만나서 금화성 대곡당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으나 여기서 꿈조차도 향기롭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금화당 대곡당은 화자가 임과 함께 지냈던 장소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한때는 임과 같이 아주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시간을 보냈어.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꿈조차도 대단히 향기롭게 느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생활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어떻게 후각적 이미지로 향기롭다고 했으니까 후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은 대단히 해피했다. 근데 지금은 10년째 유배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갈매기 친구로 내가 놀고 있긴 한데 자, 그때는 참 행복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다. 그치? 자,
이어서 그 중략 전까지 하고 조금 쉬도록 할 테니까 길어서 중략 전까지 딱 끝내도록 할게. 자, 이어서 오색실 이음 짧아서 오색실 다섯 가지 상실을 말하는 거겠지. 임의 옷은 못하여도 임의 옷 내모할게. 그래서 시의 이음이 짧아서 그러니까 실이 부족해서 임의 옷은 다 못 만들 것 같다 그 얘기야. 따라서 임의 옷은 하자의 뭐 사랑과 정성 또는 충정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지. 하자의 사랑과 정성 충정 이렇게 봐야지. 자, 그런데 그걸 다 못해. 오색실이 짧아서. 바다 같은 임의 은혜를 추원한 가풀이라. 그래서 임의 옷을 다 만지지 못해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바다처럼 넓은 임의 은혜는 추원한 가풀이라. 추원은 이제 아주 가나다란 털 따위를 말하는데 작은 털만큼이라도 꼭 갖겠다라는 얘기야. 조금이나마 갖겠다는 거지. 아주 조금이라도 임의 은혜를 갖겠다는 얘기야. 배국 같은 이의 마음 임 위하여 지켰더니. 자, 배국 같은 이의 마음 이쪽으로 역시 화제의 사랑과 정성과 그다음에 충정을 배국 이라고 비유했지. 자신의 마음을 배국으로 비유를 했어. 자, 장한 어젯밤에 무설이 나고 내려 일모수직에 취소 냉박하나 그랬어. 무설이는 세모할게. 무설이 세모해주고. 그래서 무설이는 아주 된설이, 된설인데 된설이. 요게 화제에게 닥친 고난, 시련.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이게 이제 사화야, 사화. 그 우리 이제 무오사화라고 연산군 때 있었던 사화 중에 무오사화라고 있었는데, 이 무오사화 때 이제 이 화자, 그러니까 우리 작자가 조이라는 사람이 유배를 가게 되거든. 그래서 화자한테 내린 된설이는 무오사화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 하여튼 된설이 졸라 쳐맞았어. 그래서 일모수죽에 그랬네. 자, 일모는 저녁이야, 저녁. 수죽은 대나무고. 취소는 이제 푸른 소매거든, 푸른 소매. 그 다음에 냉박하다는 얘기는 차갑다라는 뜻이야. 냉박, 차갑다는 뜻이다. 그래서, 자, 해질녘 대나무 숲에서 푸른 소매가 어떻게 느껴져? 차갑게 느껴진다.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일모, 수juk, 취수 이런 표현들은 중요한 단어는 아니거든.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고전에서는 좀 자주 쓰이는 소재들이라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일모, 수죽은 얘가 시공간 배경을 다 가리키거든.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도 드러나고 있고 공간적 배경도 드러내고 있는데 시간은 방금 언제? 저녁 무렵이야. 요 무가 점을 달아주시거든.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저녁 무렵이고, 그 다음에 장소는 이게 대나무 밭이야, 대나무 밭. 그래서 일모수죽은 거의 100%야. 얘들 떴다. 그러면 화자가 여기서 뭐 한다? 뭔가 근심, 자, 고뇌 이런 거에 쌓여있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설정된 시간과 장소가 일모수죽이다 생각하면 그건 다 맞아. 그래서 일모수죽은 그렇게 알아두면 참으로 편해 보이지. 그 다음에 취소는 푸른 소매가 됐고, 자, 냉각은 차갑다라는 촉각적 이미지. 냉각은 차갑다라는 촉각적 이미지가 쓰였고, 그 다음에 촉각적 이미지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화자가 뭐하다? 대단히 지금 쓸쓸하다, 너무 혼자, 근심 좀 많아 쓸쓸하다, 적막하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촉각적으로 형상화한 구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이어서 유란을 꺾어쥐고 임계신대 바라보니 유란 동그라미 보면 유란. 난초야, 난초 일종이다. 난초도 우리 아는 것처럼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애야. 그래서 지조절개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일단 사문자음. 매화,
난초, 북화, 대나무. 제일 많이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소나무거든, 소나무.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지와 절개 예외 없어. 예외 없어. 여기도 왜 하필 대나무가 치냐? 왜 하필 대나무가 치냐? 이 근심과 고뇌의 대상이 누구다? 내가 지와 절개를 시키고자 하는 그 힘이 바로 대상이 때문에 대나무. 다른 게 대나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 지금 여기 난초 나왔잖아, 난초. 난초. 그래서 이 유라는 화재의 지지와 절개, 자, 화재의 변함없는 충정을 상징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유라를 꺾어주고 임계신데 바라보고 있잖아. 약수간인데 군길이 험하구나 그랬다. 그러면 약수세모하고 약수는 전설상의 강이야. 전설상의 강인데 이건 못 건너. 아무도 못 건너는 강이 약수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새도 못 건너는데 새도 그 위를 강을 약수를 건너서 날고자 하면 깃털이 그냥 다 젖어가지고 가라앉아. 그래서 결국 아무도 못 건너는 강이 약수다. 일단 세모하고 그 다음 구름길이 험하다 그랬으니까 구름길 세모할게. 구름길도 자 그럼 유란 즉 지조와 절개로 나는 끝까지 임에게 충정을 다하려 하는 마음으로 임을 바라보지만 뭐가 걸어막혀 있다고? 약수랑 그다음 뭐 구름길이 가로막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임과 화자세를 가르는 뭐? 장애물. 화자가 충실하게 얘네들은 누구? 한신. 그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략 일단락 끊어져 있네. 그래서 아까 중략 전까지 자, 첫 번째 덩어리. 자, 첫 번째 덩어리는 임에게 뭔가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자 하는 그런 화제의 모습이 일단 줄을 이루었지. 줄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의 중략 전까지 보여주는 후반부들은 화자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였고 그 다음에 임을 향한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래서 한쪽은 화자의 하소연이었다면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은 임을 향한 마음이지. 임을 향한 마음. 그래서 포커스가 앞에는 화자 쪽에 놓인 거지. 자기 얘기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임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임이 포커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얘기하고, 뒷부분에서는 임을 향한 마음 얘기하고. 그래서 중량점까지 그게 두 개의 부분 적어서 넣을 수 있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에 1부 조금 더 남았어요. 우리 저기 가사 좀 기니까. 그래서 중략하고도 조금은 더 이어지는데 자, 그거서부터는 시간이 또 제법 흘러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가보도록 하자. 쉬었다 합시다. 자, 좀 쉬었지? 조금 텁텁한 것 같아가지고 창문을 살짝 열어놨으니까 좀 가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참 우리 어저께 그저께 목요일날 3월 고3 돼서 처음 치러졌던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잘들 봤니? 아니요. 인쇄가 잘 안 되셨어? 네. 활자 적하고 잘 나오고 용지 깨끗하고 그런 식으로 잘 보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지금 이 중에 이제 이번에 국어 3월 모의고사에서 100점 맞은 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앞에 앉은 친구들 존나 등지처럼 되겠지만 이게 국어 10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단히 잘한 거지. 1등급이 아니라 그냥 100은 상당히 잘한 거지. 그래서 일단은 대단히 수고가 많았고 차라는 지금 쌤이랑 이제 고1 때부터 했으니까 3년째 적어두는 거지. 그래서 꾸준히 이 친구는 꾸준히 점수가 계속 올랐던 친구야. 그래서 1학년 때는 완전 허접 중심이었어. 그런데 고3 되자마자 바로 시작하자마자 100을 찍었지. 그래서 꾸준히 하는 데는 일단 장사가 없다. 꾸준히 하면 점점 오르게 있다라는 거를 몸소 일단 보여줬는데 일단 뭐 3월 시험은 3월 시험이고 또 이제 매달도 있으니까 특히 6평이 우리한테는 좀 더 의미 있는 시험이 될 테고 하니 자 중간고사도 중간고사고 학교 내신이지만
일단 6평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좀 잘하고 있어야 된다. 응? 6평 등급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밀릴 가능성이 커. 재수생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6평에서 밀리지 않고 일단은 최대한 본인의 위치 선방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면 공부량이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돼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이 다이어트 6일차지. 그래서 지금 얼굴이 조랑만해졌어. 그래서 뒤에 앉은 네 사람은 쌤 얼굴 잘 안 보이지? 하도 작아져가지고. 어디 가면 이게 안 보일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목구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망원경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 살이 쪽쪽쪽 빠지고 있는데 아직은 뭐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내가 작년 이맘때, 작년 6월 달까지는 한 6개월 동안 거쳐가지고 13kg 뺐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증인도 있어. 실제로 작년 상반기 때는 살을 많이 뺐었거든. 아이씨, 이게 뺀 게 아니야. 이거는 다시 돌아온 거야. 오히려 돌아오고 증량도 이루어지지, 이제. 자, 그래서 지금은 요요가 그대로 다 돌아오고 심지어 증량까지 된 상태인데, 그거는 뭐 우리도 아는 사람도 알지만 우리 집에 기쁨이랑 튼튼이가 작년 여름에 많이 아팠던 것 같고, 모르는 사람 있겠구나. 얘가 튼튼이고, 얘가 튼튼이고, 얘가 기쁨이야. 그래서 작년에 얘가 특히 많이 아팠어. 얘가 많이 아파서 다이어트 잘하고 있다가 이제 멘탈이 나가버렸지. 그래서 병원 댕기고 막 하느라고 다이어트가 좀 무너졌었지. 그러다가 지금은 좀 괜찮아졌거든. 그래서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은 후회가 많이 돼. 괜히 시작했다. 왜? 너무 배고프다. 그리고 이상한 게 별로 플러스가 없어 나한테는. 일단 넓은 건 좋은데 여기는 심심하면 어디선가 냄새가 올라와. 심지어 1층 고깃집이거든. 낮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녁에 특히 어저께 붉은. 그래서 뭐 어디저기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하더라고. 음식에서 너무 많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데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진행하고 있고 이들이 6평 볼 때쯤 되면 그래도 조금 눈에 띄는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뭐 그것도 당연 아닌 것 같더라고. 작년에도 13kg 정도 감량되었을 때 우연히 우리 동네 길을 거닐다가 졸업생 친구를 만났어. 한 학교 여학생이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2년 만인가 우연히 만났지. 날 알아보더라고. 알아보면 안 되잖아. 13kg가 빠진데 어떻게 알아봐? 존나 빡쳐가지고 2년 만에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갔지. 그래서 13kg 가지고는 좀 티가 안 나나 싶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회의감도 많이 느껴지고 힘들었어. 아니 내가 우스갯소리처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럼 니들 상상해봐. 여기 여학생들 많으니까 다이어트 쫙 했어. 내가 봤을 때 진짜 많이 빠진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봐. 빠진 걸 심지어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 눈가락 확실히 그지? 그래. 그래서 올해는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이어트가 꾸준하게 잘 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지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 치팅데이인데 벌써 수요일을 기다리고 있어. 이번 주 수요일날 치팅데이 지났지. 월, 화 이틀 다이어트하고 수요일날 전화 쳐먹어. 지켜야지. 그리고 수요일 밤 12시부터 다시 다음 치팅데이를 기다리고 있지. 아직도 1, 월, 화 3일 남았어. 오늘까지 하면 다 잊었지. 그래서 지금 힘든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이를 못지않게 쌤도 힘들다. 뭐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안경 쓰고 나타난 이유는 원래 쌤이 시력이 좋아요. 그래서 안경은 그냥 인테리어야. 화전에서 하나 걸쳐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전에 봤던 만본가. 자, 호감보도, 중량 2회 호감보도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큰 흐름은 다 끝났어.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거기에 따라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겠다. 자, 가볼게. 초소난간의 고금의 한둘이며 그랬네. 자, 초소난간은 이게 뜻이 있긴 한데
자, 일단 초수남관에다가 동그라미 앞에 동그라미 고금의 한둘이며 라는 얘기는 고금은 옛날과 지금을 고금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옛날과 지금이 한둘이겠느냐 그 말은 졸라 많았다야. 그러니까 초소난관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엄청 많다지. 그럼 초소난관이 어떤 사람이냐? 벼슬에 있다가 죄인이 된 사람들이 초소난. 그럼 결국은 초소난관은 누구랑 같은 처지를 말하는 거야? 화자 본인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자, 이어서 백발황상의 슬픈 일도 많고 많다. 그렇지? 자, 백발황상도 동그라미 하고, 그래서 백발황상도 밑에 끝나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 도의식이 있다가, 감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니까, 초소난관이나 백발황상의 동그라미 이유는, 이게 전부 다 누구와 같은 처지, 화자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생이란 정말 탐치할 수가 없는 거야. 건곤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건곤은 뭐 하늘과 땅인데 자 하늘과 땅이 병이 들어서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울할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그래서 관색성도 밑에 끝나와 있지 감옥을 감옥 고정 의국에 원망만 울분만 쌓여있으니 자 원망에다 세모 울분에다 세모 그래서 고정 의국은 또 단어 뜻풀이 있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라를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고정 의국이라 하고 그럼 고정 의국에다가도 동그라미 해주고 원망과 울분은 세모를 해주면 자 지금 요 행에서는 화자에 뭐가 드러나 있어? 복합적 정서가 드러났지 이게 결국 우리한테 오답을 불러일으켜. 화자의 복합적 정서에 대한 이해.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사람의 정서라는 게 칼로 두루지 않을 듯 나 이런 거만 있어라는 거는 거의 없거든. 대부분의 정서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화자의 복합적 정서는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이냐라는 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요게 선행되지 않으면 화자의 복합적 정서를 때려 죽여도 이해할 수가 없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화자는 나라와 임금을 생각하는 충정을 일단 기본 마인드로 갖지만 자 본인이 어쨌든 뭐가 되어버렸어? 죄인이 되어버렸잖아. 유배지를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원망이라든가 울분이라는 정서가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화자가 충정도 있고 그 다음에 원망과 울분의 정서가 같이 있는 이유는 자 벼슬을 잘하고 있다가 유배지로 오게 된 자신의 상황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 작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문학이 그래. 문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학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문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장르야.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특정 상황에 대해서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가는지 그 대응해 가는 방식과 과정 이거를 다루는 게 그게 문학이라는 장르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 상황에 놓이느냐 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수적으로 일단 먼저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항상 문제는 뭐가 나온다 이런 게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건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건 요걸로 답을 찾아야 되는 거.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요거를 찾을 수는 없겠지. 그래서 관점이 뭐냐 어떤 쪽의 관점을 바라보냐에 따라 가지고 화제 정서를 여러 층에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번에 화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정서를 다 복합적으로 보여줬지. 그래서 고정, 의국, 충정심, 그 다음에 원망과 울분 이런 것까지도 같이 다 드러나 있더라. 자, 차라리 한눈이 먼 말같이 눈 감고 살고 싶다 그랬지. 자, 차라리 한눈이 먼 말 그랬는데 한눈이 먼 말에다 동그라미하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유로 보면 화자가
자, 자신의 처지와 같은 또는 처지를 비한 표현들이 지금 연달아 3번 나왔는데, 처음에는 초수남관, 두 번째는 백발황상, 그리고 세 번째는 한눈이먼 말이야. 그래서 초수남관과 백발황상, 한눈이먼 말은 모두 다 화자의 처지를 일컫는 그런 표현들인 거지. 그래서 유배지에서 버림받고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한눈이먼 말에다가 비유하면서 좀 전에 보여줬던 원망과 울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더라. 창창 막막하여 몸비를 권초하로다. 일어나 저라면 하늘을 원망할까? 그 말은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다는 얘기지.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자, 지금 현재 혼자 외롭게 누워있는 화제의 원망과 울분이 우리 중요한 비유로는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 토막 또 끊어갈게. 여기까지 한 토막 끊어가면 자, 주된 정서는 원망 울분이다. 여기까지는 원망 울분의 이야기였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주면 이어서 큰 도적도 성히 놀고 큰 도적 세모 대기도 굶어 죽으니 대기는 동그라미 동릉이 높은 건가 수양산이 낮은 건가 자 동릉 세모 수양산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큰 도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가 나왔고 서로 이렇게 대비가 돼, 대비가. 이제는 어디서 나온 것 같은데. 자, 이제는 누구였냐면 백이랑 숙제였지. 백이, 숙제, 두 사람을 이렇게 줄여서 이제라고 불렀고, 백이 숙제는 중국의 유명한 어떤 은사지, 은사. 그래서 숨어 사는 선비, 즉 은사의 대명사로 쓰인 인물들이 바로 백이 숙제였어. 은사 대명사. 그리고 이들은 뭐를 지키며 살았어? 끝까지 자신들의 지조와 전례를 지키며 살았던 인물들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꺼내고 있다. 그럼 앞에서 동일하게 또 뭐 이용한 거야? 또 중국 고사를 이용한 거야? 또 중국 고사를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은사, 그 중에서도 지조와 전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백이랑 숙제를 존재를 본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백이와 숙제는 결국 누구의 모습과 닮은 사람이겠어? 결국은 타자의 모습과 닮은 사람이겠지. 자기도 충신이니까 백숙제 같은 지조와 절개가 자기한테 있겠지, 그치?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큰 도적은 성하게 놀아. 번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놈인데 존나 잘 살아. 또 자꾸 얘가 딴 데로 가는데. 어저께인가? 이제 청담동 알지? 청담동에 2024년에 분양을 하는 슈퍼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엄청 큰 건물인데 제일 꼭대기층, 제일 꼭대기층의 분양가가 350억이래. 집 한 채가 350억이야. 심지어 아파트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층들이 있는데 제일 싼 게 120억. 껌값이지. 존나 싸. 에서 250억 사야 된다. 그리고 최상층이 350억이에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영화에서 나거든. 차를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 근데 아파트로 들어가면 카리프트가 카리프트를 타면 카리프트 쭉 올라왔을 때 자기 집 앞에 카리프트 있어. 그러면 차에서 내려서 내 집 문 열고 들어가면 돼. 아 이건 영화에서 보는 거지. 외출할 일이 있다. 집 나와서 현관문 열고 나와서 막 차 타면 돼. 그리고 리프트 타고 쭉 내려가서 집. 영화에서는 이런 집이 내년에 여기 다 벌써 완판됐대. 사람들이 다 들어갔대. 그죠? 엄청 많지? 이들 중에 아마도 그냥 내 추측이지만 할아버지가 요새 한창 이슈되고 있는 718도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지사를 팔아먹어가지고 돈을 졸라게 받는 거지. 저 쪽발이들한테. 그래서 718 후손들이 이런 데 살아. 이 새끼들 도둑놈들이잖아. 그지? 존나 잘 살지? 큰 도적은 성이 놀고 있지. 그잖아. 안 그래? 그래서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거. 혹시 모른다.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리 빗셈 같은 경우 이미 창심에다 끝났다고 했잖아. 이미 해놨어. 지금 그 얘기가 현실되고 있잖아. 떡도 얘기 나오고 떡도 주겠다고 그러고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심지어는 이토 히로부미 적용하고 사과해 미안.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고 있단 말이야. 잘못하고 또 나라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빨리 이거 돼야 돼. 나는 무조건 이거 할 거거든. 거창하게 칠까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앞자기. 조금 더 참박하게는 끈앞을 뭐 이런 걸로 해서 나는 잘 그래서 이름 두 개 지어놨다 그랬지. 양파를 좋아하니까 첫 번째 이름 다마르기 이빠이상 이거랑 두 번째는 술에 대한 약간의 조소 뭔가 그런 의미로 빠가로 치바사키상 그래서 이름 두 개 지어놨다고. 그래서 나라 넘어가면 바로 는 칠을 할 거거든. 근데 우선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큰 도적은 성희노라. 대단히 번성해 있지. 보이지? 그런데 백이랑 숙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지좌 절개되면서 끝까지 마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나라에 대한 충성심 지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굶어 죽어. 오케이? 굶어 죽었어. 얘들은 존나 잘 나가. 굶어 죽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 거야? 큰 도적은 성이 놀고 대기가 굶어 죽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 맞지? 어쨌든 대비되는 그 내용을 이해하면 돼. 그래서 큰 도적은 번성을 하고 얘들은 번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와 같은 지좌 충돌을 지키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 그러면 이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니? 결국은 이게 합리적이다, 불합리하다. 불합리한 거야. 불합리한 세태를 비판하는 거지. 그럼 뭐도 불합리한 거야. 지조 누구? 대기랑 수채처럼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나 같은 사람이 뭐 되는 거지. 유배지 와인. 이것 또한 뭐다? 이것 또한 불합리하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화자가 너하다. 억울해. 나 억울해. 나 같은 충신이 왜 유배 와야 되는데? 라는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되지? 그래서 그 밑에 동릉, 바로 도적이 사는 곳은 높고, 수양산, 대기숙제, 충신들이 사는 곳은 낮고, 그런 표현도 나온 거라고. 자, 그래서 남화 30편의 의미론도 너무 많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런 상황이 너무 많다. 그 얘기고. 남가의 진학금을 생각하면 싫고 밉다. 남가의 진학금은 밑에 뜻 나와 있지. 남가 지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장춘몽하고 같은 뜻이야. 일장춘몽. 한바탕 덧없는 꿈. 자, 그게 남가 지몽과 같은 한자 성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일생이 이런 부귀와 권세가 꿈처럼 허무하게 지나가는 생각하면은 자 싫고 밉다. 그리고 고국송출 꿈에가 먼저 만져보고 고국송출은 말 그대로 고향이야 고향. 그래서 꿈에 가서라도 만져보고 선산 무덤을 깨는 생각하니 선산의 무덤들 역시 다 고향 땅에 있는 것이겠지. 구의 간장이 굽이 떨어졌다. 9번 여러 가지로 내 간장, 내 내장들이 즉 내 마음이 마디마디 끊어졌다는 얘기는 자 장이 마디마디 끊어질 정도로 대들마다 고통스럽다니까 제 세 줄 고국송추부터 구의 간장 굽이 끊어졌는데 세 줄을 묶어버리면 자 유해지에서 뭘 부여하고 있다. 고향과 부모님을 부여하는 거야. 유해지에서 고향과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거지. 그래서 고국송추라느니 그 다음에 선산무덤이라느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향 땅의 것인데 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얘기는 결국 고향을 가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차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시간 지나고 하면 이제 화제 인생도 금방 또 끝이 날 거 아니냐. 그래서 남과 일이 뭐하다 생각하면 싫고도 밉다 이렇게 나왔던 거고. 자, 그래서 요만큼을 또 한 덩어리로 보면 몇 가지는 형세태에 대한 한탄. 어떤 세태? 이렇게 불합리한 세태지? 이렇게 불합리한 세태에 대한 한탄. 그리고 두 번째,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한탄과 그리움. 이 두 가지가 요만큼의 대목의 또 중심 정서가 될 것 같아요.
그지? 한탄. 요런 세트에 대한 한탄과 두 번째는 고향과 부모에 대한 그리움. 자, 이제 마지막 비유로 묶인 구절이 자 마지막 남았으니까 요거 마지막 한번 해보면 장애 의문의 백쥐에 흩어지니 그래서 장애 의문은 병을 발생하게 하는 구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백쥐는 대낮을 말해 대낮. 그래서 장애 의문이 병을 발생하는 구름이 대낮에 흩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 그랬네. 자, 아까 호남은 현재 작가가 유배지야. 유배지. 그 다음에 귀역에다 세모하고, 귀역 세모하고, 귀역은 도둑놈,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귀역이야. 귀역, 도둑놈, 사기꾼. 도깨비와 도덕심이가 싫도록 젖은 가에. 자, 도깨비도 세모하고 도덕심이도 세모합시다. 도깨비는 뭐 우리 아는 거니까 됐고 도덕심은 귀신 중 하나거든. 이거 얼마 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이 생각 안 나던데 그 드라마 제목 중 제목은 아니고 드라마 내용 중에서 이진욱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혹시 아는 거거든요. 이진욱이라는 배우가 남자 배우거든. 이 사람이 주연했던 드라마가 있었어. 그러니까 근래 최근은 아니고 한 1, 2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SF물이었어. 근데 이제 거기에 두억신이라는 귀신이 나오고 막 그랬어. 귀신이야, 귀신. 그러니까 두억신이가 한을 품고 죽어서 만들어진 귀신이라서 대단히 사악하게 그려지고 들어갔어. 어쨌든 귀신이 죽이네, 이거. 자, 그러면 도깨비, 그 다음에 두억신이 모두 귀신이야. 자, 얘네들이 싫도록 젖은가. 졸라 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현재 와 있는 유배지는 귀역, 사기꾼, 뭐 도둑놈들, 그 다음에 도깨비, 귀신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배곡은 무슨 일로 휘파리의 소굴이 되고 그랬네. 자, 배곡은 말 그대로 하얀 옥이니까 자 깨끗한 옥인데 이게 뭐가 됐다고? 휘파리의 소굴이 됐다 그랬으니까 휘파리 속을 세모할게. 자, 파리들까지 나와요. 파리들까지. 온열 파리들 휘파리라고 그래. 휘파리는 온열 파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온열은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 그래서 파리가 다른 데들에 비해서 굉장히 들끓어요. 그래서 쉽게 물칠 수 없는 파리떼가 바로 휘파리들인데 바로 누구 가리키는 거겠어? 귀역, 도깨비, 두억신이 이거 다 묶어가지고 휘파리의 소굴이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지? 휘파리. 폭풍이 혼자 서서 끝없이 오는 뜻을. 그래서 현재 화자가 있는 곳은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아. 귀역들, 그 다음에 귀신들, 얘들만 지금 바글바글 거려. 그래서 지니가 너무 힘들지. 그래서 혼자 울고 있고, 하늘 같은 우리 힘이 전혀 아닌 살피시니, 이쪽 와볼래? 하늘 같은 우리 힘이 전혀 아닌 살피시니, 즉, 화자가 처한 상황이 이러하다, 매우 뭐하다, 열악하다. 너무 열악하지. 이런 틈에 살 수 있겠니? 살 수 없단 말이야. 자, 그런데도 우리 님이 이런 나를 살펴 안 살펴? 보살펴줘 안 보살펴줘? 안 보살펴줘. 자, 그럼 거기 뭐가 드러나?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는 겁니다. 원망이. 대부분의 충신 연주이사는 원망과 그리움이 같이 드러나긴 하는데 자, 당연히 압도적으로 얘가 많이 드러나. 얘가 원래 많이 드러나요, 얘가. 왜냐면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며 지은 노래가 충신연주이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면 정서가 주된 정서가 될 수밖에 없고 비중도 압도적으로 얘가 중심이 되겠지. 따라서 얘를 한 번씩 놓쳐. 얘를 놓친 경우가 있거든. 근데 있어 운명이 원망의 용도 담겨 있어. 지금도 그거지. 왜 이렇게 어렵게 지낸 나를 도대체 돌보지 않느냐? 라는 의미적 원망이 드러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목란과 가을국화가 향기로 타시런가. 그래서 아마도 이미 나를 살피지 않는 이유는 목란과 가을국화 때문이 아니겠느냐. 자, 그럼 목란과 가을국화 세모하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미 화자를 돌보지 않는 이유야. 가을국화. 얘네들 때문에 화자를 돌보지 않는 거야 이미.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 그럼 얘네들은 화자 입장에서 싫어 좋아? 싫어. 얘들 때문에 이미 나를 보살피지 않는 거지. 맞니? 그렇다고 해서 얘들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냐? 요거 해석 잘해야 돼. 해석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 이해를 잘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 잘 봐야 돼. 몽랑과 북한 아까 얘기했던 뭐를 상징하는 애들이었어? 어? 아까 전에 요쪽에다 적었는데 사군자 중에 하나들 아니냐. 사군자가 매랑 국집이었잖아. 그지? 난초고 북한란 말. 얘들은 원래 뭐를 상징하는 애들이라고? 지주와 절개의 상징들이야. 원래 애들은. 맞아? 그러면 쟤들도 충신이 되는 거야. 충신이. 맞지? 그럼 화자를 이미 돌고 자는 이유는 화자 옆에 다른 충신들이 뭐하다? 많기 때문이다. 그거야 결국은. 맞아? 그러니까 이들 자체를 보게 되면 이들도 당연히 필요한 충신들이야. 그런데 화자 입장에서만 보면 이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들이 장애물입니다. 맞아? 어떻게 물어보느냐를 잘 파악해야 돼. 몽반과 북한 자체가 본 이미지는 이거야. 이거.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니야. 긍정적인 거지. 맞지? 그런데 화자 입장에서는 뭐하다? 너무 얘들 때문에 내가 살을 못 받으니까 쟤들은 내 입장에서는 장애물인 거야. 구분해야 돼. 뭔 말인지 되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만문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았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어쨌든 임에 대한 원만, 그지? 요게 중심되었던 구절이 되겠네. B로 묶기 대목. 자, 그러면 만문가는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하고 좀 길었지만 우리도 공부를 한번 해볼 만한 충분히 의미 있는 작품이었어. 자, 그럼 이제 다음 작품으로 가는데 이제 도전 시간 일단 7강까지는 한번 해보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7강 바로 이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